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오늘 드디어 코렐 NCS 대비 사고력 특강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2017년 리트, 2020년 피스 두 문항에서 총 3문항 자리 배치 문제 살펴볼 겁니다. 자료는 마찬가지로 네이버 카페 필쌤 유튜브 특강 게시판에 업로드가 되어 있고요. 링크는 아래 정보란에 써놨으니까요. 자료 미리 받아서 풀어보고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후에 서류 적부 결과가 났을 텐데요. 3월 17일부터 4월 9일까지로 하면 총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25일 남았습니다. 제가 3월 5일부터 이 사고력 특강을 시작을 했는데 꾸준히 따라오고 계신다면 정말 잘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이 12일 차로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면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은 오리엔테이션 예고편부터 시작해서 강의가 쭉 올라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료 받을 수 있는 링크는 각 영상의 정보란에 다 올려놨으니까요. 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고력 60문항 1강부터 쭉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20번부터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아래 배치도에 나와 있는 10개의 방을 7명에게 하나씩 배정을 하고요. 3개의 방은 공실로 둡니다. 다음 정보가 알려져 있다. 빈 방은 마주보고 있지 않아요. 5호와 10호는 비어있지 않다. 네, 일단은 꼭 사람이 있어야 되는 방은 제가 체크를 해놓고요. A의 방 양 옆에는 B와 C의 방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표현을 하면은 이제 A를 기준으로 B랑 C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C랑 B가 있을 수 있겠죠. 자, B와 마주보는 방은 비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C의 옆방 가운데 하나는 비어 있어요. 하나는 A가 들어가 있고요. 하나는 비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X가 되겠고요. 자, D의 방은 E의 방과 마주보고 있어요. D의 방은 E의 방과 마주보고 있다. 자, G의 방은 6호고 그 옆방은 비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G의 방 6호니까 여기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비어 있으니까 X를 쳐주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4개가 세트로 다녀야 되는데, 자,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남아있는 게 이렇게 3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아니라 얘네는 왼쪽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첫 번째로 이 녀석을 넣어볼게요. 근데 이 조건에서 B와 마주보는 방은 비어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B가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두 번째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B, A, C, X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D의 방은 E의 방과 마주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둘이 마주보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두 번째 애가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자, 만약에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 첫 번째 조건 있죠. 빈 방은 마주보고 있지 않다. 여기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되고 첫 번째 칸부터 채워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채워 넣고요. B와 마주보고 있는 방은 비어 있으니까 X표 하고, D와 E는 마주 봐야 되니까 여기 D, E, 반대로 E, D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 남아있는 F는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1호는 비어 있다. 네, 비어 있는 거 맞고요. A의 방은 F와 마주보고 있고요. B의 방은 4호 맞고요. C와 마주보는 방은 비어 있지 않다. 네, 여기 보시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10호는 비어있지 않지만 누구의 방인지 특정할 수 없다. 네, D가 돼도 되고 E가 돼도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할 수가 없다가 맞습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첫 번째 단계에 이렇게 4마리가 한 쌍으로 돌아다닌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넣어봐서 경우의 수가 성립하는 거를 또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21번 판단할 때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네 사람은 각각 이렇게 4개 중 서로 다른 하나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투자액이랑 수익률도 각각 다릅니다. 네 사람 중 투자액이 가장 큰 50대 주부는 주식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냥 윗칸부터 채워 넣자고요. 자, 그 다음 30대 회사원 병은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렸대요. 일단 병이 투자한 상품은 모르니까 따로 체크는 안 했고요. 갑은 주식과 옵션에는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40대 회사원을 옵션에 투자하지 않았고요. 마지막으로 60대 사업가는 채권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자리는 갑의 자리죠. 그래서 갑이 60대 사업가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파란색으로 좀 채워보겠습니다. 여기 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갑은 선물만 남았으니까 선물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회사원 을이 이제 채권 투자를 하겠고, 30대 회사원 병이 옵션 투자를 하겠네요.
보기 보겠습니다. 1번 채권 투자자는 갑이 아니라 을이고요. 선물 투자자는 사업가다. 네, 정답이고요. 투자액이 가장 큰 사람은 네, 주부 정이죠. 회사원은 옵션에 투자하지 않았다. 네, 회사원 2명인데 30대 회사원 병이 옵션에 투자했습니다. 5번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린 사람은 선물이 아니라 옵션 투자자 병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풀던 거에 비해서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을 따져봐야 했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은 더 높았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6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얘네 5명은 스키, 봅슬레이, 컬링, 쇼트트랙, 아이스하키 총 5종목 중 각자 한 종목을 관람하고자 합니다. 스키와 봅슬레이는 산악에서 나머지는 해안에서 열린다고 하네요. 얘네 5명은 서로 다른 종목을 관람하고요. A와 B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열리는 종목을 관람해야 됩니다. 그 다음 확정형 진술 나왔죠? C는 스키를 관람한다고 하고요. 자, 다음으로 조건형 진술이죠? B가 쇼트를 관람, D가 봅슬레이를 관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여기 두 번째 진술이거든요. C가 이미 스키를 관람하기 때문에 봅슬레이는 이 A나 B 둘 중에 한 명이 꼭 관람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D가 봅슬레이를 관람하면 안 되겠죠. 그 말은 즉슨 B가 쇼트를 관람한다는 전제가 성립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 니은 보시면 B는 쇼트를 관람하지 않는다. 네, 이게 참이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 E가 쇼트트랙이나 아이스하키, A는 봅슬레이를 관람한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 디귿에 E가 쇼트트랙을 관람하면이 있으니까 먼저 E가 쇼트를 관람한다고 가정하고 한번 표를 만들어 볼게요. E가 쇼트를 관람하면 A는 봅슬레이를 관람을 하죠. 네, 그러면 일단 나머지를 좀 지워줍시다. 그러면 칸이 이렇게 연두색 4개가 남는데 B는 컬링이나 아이스하키 둘 중에 어느 한 곳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참이 되는 거고요. 같은 상황에서 기억도 풀 수가 있겠네요. A가 지금 봅슬레이를 관람하는데 관람하면 D는 아이스하키를 관람한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둘의 경우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참은 아니죠. 예를 들면 D가 컬링을 관람하면 B가 하키를 관람할 수 있잖아요. 이 경우도 성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억이 반드시 참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60문제 사고력 특강 전부 마무리했습니다. 명제, 참거지, 추리 약 20개씩 해서 총 60문제를 살펴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이 학습하신 거 한 번만 보고 덮어두시면 자기 걸로 체화가 잘 안 됩니다. 오늘까지 공부 끝내신 다음에 내일부터 또 다시 1번부터 60번 쭉 풀어보면서 잘 안 풀리거나 모르는 거 카페에 반드시 질문 올려주시고요. 그런 문제는 익숙해질 때까지 여러 번 풀어주셔야 그 문제풀이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기억이 돼서 비슷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자신있게 풀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복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뜨겁게 응원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